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여러 전제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이라 여겨지던 미국의 역할이 과연 영원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그와 맞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유럽은 정말 미국 지원 없이는 제대로 방어하기 힘든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미국이 유럽을 떠난다면 유럽이 과연 러시아와 같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미국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하지만 다른 시각에선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미국 없이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가능한 요소와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유럽이 정말 이렇게까지 잠재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살펴볼 건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을 통합했을 때 뿜어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영국, 그리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유럽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만약 러시아 위협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 국방 분야에서의 연합작전 혹은 통합 전력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보유한 총 병력을 단순히 합산해보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여기에 예비군까지 계산하면 300만 이상 추산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가 제각각이고 군체계나 교리가 다르긴 하지만 만약 내부적으로 힘을 모으자고 합의한다면 전체적 규모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인구가 많은 국가만 해도 각각 10만에서 2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근래 들어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즉 사람 수가 모자라서 러시아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과장된 분석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자체의 무기 개발, 생산 능력, 즉 방위산업 인프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첨단 무기는 미국산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유럽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서방 주력 전차로 투입되어 상당한 성능을 보이고 있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역시 다목적 전투기로서 높은 기동력과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추고 여러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이미 나토 공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이죠. 뿐만 아니라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고 프랑스 역시 샤를드골 항모가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경항공모함이나 헬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강습 상륙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 전력만 봐도 단순히 미국이 없으면 항모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 측면으로 봐도 유럽도 수많은 방위산업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MBDA, 에어버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영국의 BAE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와 생산 계획이 잡히고 EU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량 발주를 추진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생산 속도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면 미국 없이도 상당 규모의 무기 장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즉 미국산 무기가 아니더라도 유럽 자체의 산업 기반으로 충분히 첨단 전투기, 헬리콥터, 지대공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무기를 개발,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 억지력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다면 유럽도 전적으로 미국의 해구산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자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SLBM인 트라이던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과 공중 발사 핵순항 미사일 등을 갖고 있죠. 물론 미국의 핵 전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러시아의 약 5,000개에서 6,000개에 달하는 핵탄두와 견줄 수준은 아니지만 전술핵 사용 시나리오나 핵 협박 국면에서 유럽이 전혀 무력한 건 아니라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즉 러시아가 핵 위협을 가해도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도 핵이 있다고 맞설 수 있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도 쉽사리 핵을 쓰겠다고 엄포를 놓기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럼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쩌냐? 미국의 군수 지원 없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당연히 생깁니다. 사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대단히 발달한 방위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고 EU라는 거대한 경제권이 있습니다.
유럽 경제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유를 단일 국가처럼 본다면 전 세계 3위에서 4위권의 GDP를 자랑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만 묶어놔도 엄청난 생산력과 재정을 갖게 되죠. 일단 재정 규모는 상당하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총합으로 약 3천억에서 4천억 달러를 쓰고 있고, 일부 추산에 따르면 최대 4,500억 달러 가까이 이룰 수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경제력이 국방비와 방산 분야에 투자가 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실제로 몇몇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2%에서 3%에서 4%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4% 이상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언급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도 방위비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독일 또한 특별 군사기금을 조성해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죠. 결국 각 정부의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 유럽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무기 생산 라인을 꾸릴 수 있고, 병사 양성과 훈련, 장비 현대화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걸쳐 쌓아온 인프라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하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확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미국 없는 유럽 자립 방해가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유럽이 정말 하나로 뭉칠 수 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이라는 큰형이 사라지면 오히려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를 지킬 수밖에 없게 돼서 더 강력히 협력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냉전 시절엔 미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당장 방어력 강화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러시아라는 실질적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이 빠져나간다면 유럽 내부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안 지키면 누구도 안 지켜준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 EU 차원에서 이미 공동 국방 연구개발 펀드가 만들어졌고, 페스코 등 군사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것이 속도를 내면 유럽판 공동 군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라는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면 유럽연합 및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군 설립 같은 급진적 정책도 과감히 논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과거에도 유럽 통합군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와 유럽 내 이견 때문에 무산되곤 했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 떠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결속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이 내부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과 안보를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한 유럽 단일 전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여러 국가들에게 현대전의 교훈을 생생히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전력 손실을 메우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효과적인지, 드론과 장사정포, 전자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등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런 경험적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곧바로 미국이 없어도 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관이 많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잠재적 역량만을 놓고 보면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기반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선 반대로 미국 없이 유럽이 러시아와 맞서기 어려운 이유도 살펴봐야겠죠. 곧바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